자, 오늘은 네이버에서 오민혁 단편선을 연재하셨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어만화에서 화점이란 책을 벌써 1세가 다 나갔다고 전 들었습니다. 이거 편집하신 분한테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 네. 아직 소개하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아직 지금 나올 때가 아니에요? 너무 빨리 나왔나? 네,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어만화에서 화점 내신 오민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오민혁 작가님과 친분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평소에 저랑 같이 많은 일들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이한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뭐 두 분이 친분이 있는지는 전 전혀 몰랐어요. 일단은 같은 학교에서 이제 같은 과에서 만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알고 있었죠. 같은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작업실에서 이제 알게 돼서. 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죠.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독립출판 만화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오민혁 작가님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지? 다른 것도 말씀 안 드리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사이가 그렇지. 어쨌든 두 분 그래서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민혁 작가님이 말하시다가 과거 얘기 막 하다가 뭔가 아닌 것 같다. 저거는 현실과 다르다. 곁에서 본 내가 알고 있는 오민혁의 모습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바로 나오셔서 NG를 외치겠습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신중해야겠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평소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괴리감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민혁 작가님. 저는 2015년에 네. DC 인사이드에서 화점이라는 단편을 이제 업로드하면서 좀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네이버에서 단편선이라는 단편 시리즈들을 연재한 뭐 거의 신인 만화 작가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까지는 이제 그 이후에 차기작 단편들이나 이제 장편들 준비하면서 뭐 약간 이런저런 뭐 사건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재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장편 만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뭐 연재처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아마 가능하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연재하는 거를 가장 지향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이한 작가님이 보시는 오민혁 작가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대본이 없으니까. 대본이 없으니까 막히네. 아마 제가 얘기한 저와 일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관심이라기보다. 원래 근데 그 만화과 학생들이 네. 서로에게 그렇게 관심이 깊진 않고 다들 아웃사이더라서 이렇게 다들 테두리에서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라. 아니 무슨 어떤 카테고리를 분류를 딱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가 본 오민혁 작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요? 네. 사실 네. 오민혁 작가님을 뵙고 작품을 봤었을 때 가장 웹툰과 거리가 멀었을 것 같고, 웹툰으로서 표현이 되었을 때 이렇게까지 열성을 받을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진 못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됐다, 이만 하면은 이런 작품으로 틀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한면으로 생각을 했죠. 제가 너무 웹툰을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스낵컬처라고 하는 그 하위 문화에 폭죽 하나 팍 터트리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가진 실력에 비해 많이 떴다 이 얘기인가요? 웹툰의 색깔이랑 전혀 안 맞는데. 색깔에 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원래 다른 분들은 이거 할 때 대부분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해도 메일이 먼저 와요. 사전 질문지 있나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안 오셔서 저도 그냥 이번에는 그냥 날 것으로 편집하려고 사전 네네. 질문지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질문 드렸더니 막히네요. 이한 작가님. 아주 친구가 제가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다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뭐 어떤 내용을 녹음하는지 아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모른다고 그냥 모른 채로 할 것 같은데라고 말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김승준 작가님이랑 친하시죠? 자주 뵙죠. 네, 그러니까 친한 건 아니지만 자주 저도 뵙는. 친하고 좋아하는 분이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그렇게 큰 얘기는 안 하더라도 만화적으로 친분 위해서 자주 만나는 사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사전 질문지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할 줄 알고 막 질문지 쓰다가 네. 어제 밤까지도 얘기가 새벽 3시까지 준비하다가 얘기가 없길래 그냥 안 들고 왔어요. 질문지를. 그리고 약간 인터뷰어 입장에서도 뭔가 그런 사전에 질문지가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맞아요. 또 인터뷰라는 그 말의 뜻이 서로 본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그냥 한쪽 일방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이제 질문 받는 사람도 질문해서 약간 위험한데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네네. 저는 원래 질문을 좀 하는 걸 좋아해요. 약간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민영 작가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작가님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만화가이셨어요? 거의 만화가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힘든데, 네. 근데 약간 그런 창작을 하는 쪽에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그림 쪽에? 그림도 있고 조형도 그렇고 막 어렸을 때 막 레고나 이런 장난감 같은 거 많이 갖고 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유난히 그런 장난감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 제가 조형할 수 있는 거, 뭐 고무차르기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런 걸 갖고 그냥 뭔가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제 나름대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혼자 약간 막 혼자 스토리를 서술하는 나레이션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놀았거든요. 저도 그러고 놀았죠. 어렸을 때 저희 누나는 이제 저 보고 약간 좀 어디 아픈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오해 많이 받았어요. 저도 레고에서 매번 사람 그 캐릭터 이름 지어주고 막 레고로 막 성 만들고 막 맞아요. 그러고 안 놀았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놀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밥 인형이랑 레고랑. 이제 비슷하네요. 우리는 나는 바비는 안 했고 네. 나는 레고나 아니면 뭐 드래곤볼 피규어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어릴 땐 그렇게 놀지 뭐. 그럼 그때는 만화를 안 본 거네요? 아니요, 그 보긴 했죠. 이제 집에 일단은 그때 몇 살쯤이었지?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검정 고무신이 막 굴러다녔어요. 진짜 굴러다녔는데 말 그대로 누가 가져온 건지 왜 집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서 받아오셨나 보다. 네, 되게 계속 봤어요. 음. 근데 봐도 되게 재밌고 같은 건인데도 어렸을 때는 원래 어릴 때는 반복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게 이제 처음 접한 만화였죠. 그리고 이제 TV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막 주말에 아침 일찍 하는 약간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어릴 때 본 만화들 중에 검정 고무신처럼 지금 딱 물어보면은 갑자기 딱 물어봤을 때 기억에 나는 만화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원더키드라는 애니메이션. 왜요? 그 장면이 뭔가 좀 그 당시에 비주얼이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존의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어린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좀 벗어난 이미지였기 때문에 SF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처음 접한 SF 뭔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한 작가님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카드캐터 체리 역시 그거 위주로 많이 봤었죠. 그때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한번 인터뷰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보셨구나. 뭐 들어볼 필요가 있나요? 뭐 친하면 들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러다가 근데 원더키드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네. 근데 학과는 만화 쪽으로? 처음에 만화 쪽으로 간 건 아니었고 만화가에 대한 되게 막연한 동경만 있다가 어렸을 때 어떤 그냥 만화가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해. 근데 이제 왜요? 그게 왜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을 되게 흔들어 놨는데 어렸을 때는 그 이유를 좀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있다가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또 만화를 그려야 하는 입장이니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왜 이게 되게 나한테 어떤 감동을 줄까 하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많이 이제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결국엔 모든 창작은 관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람을 만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이제 연습하는 것처럼 창작이라는 게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만화를 그린 사람들이 되게 제가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화가라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지점에서 제가 그 가려고 하는 길을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동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네네. 근데 학과가 만화 관련 학과 아니에요? 학과는 만화 관련 학과는 아니었고
일단 근데 저한테 되게 큰 계기를 준 사람이 있긴 한데 같은 과가 아니에요? 네, 같은 학과 맞습니다. 근데 저는 만화를 좀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편입하셨죠? 저는 학교를 그 이전에도 한번 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그래요? 이건 나랑 너무 안 맞는다 하고. 그러니까 뭐 학교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그럼 그때는 어떤 공부를 하셨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과대학교였어요. 완전 이제 공고를 나와서 근데 그 친구 따라서 그냥 공업 고등학교를 갔는데 공업 고등학교 당연히 이제 공과 쪽 이제 대학교로 갔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거 너무 그런 이제 루트가 조금 저는 싫어서 사실 게다가 공고 가서도 하나도 저랑 맞지도 않고 안 맞을 수 이제 있죠. 그때는 선생님들 너무 이제 때리고 이러니까는 그냥 진짜 맞는 게 싫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재미를 못 느끼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그 일본 선생님이 제 성적이 진짜 최하위권이었어요. 진짜 공부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 이런 성적으로 대학교를 못 간다. 그러면 차라리 일본에 있는 대학교로 가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대학교라면은 굳이 국내 성적이랑 연연하지 않아도 그냥 너가 갈 만한 대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본 쪽 대학교를 준비해서 일본으로 대학교를 갔었어요. 처음에? 네네. 아 진짜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근데 약간 제가 전기과였는데 막 회로 납땜하고 막 그런 거 막 전기판 만들고 전선 연결하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할 줄 모릅니다. 혹시나 뭐 고장나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고쳐드릴 수 없습니다. 물어봐야겠다. 감정돼서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생계를 위해서 공대를 택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일본에 전 딱 하나 일본에 있는 대학교라니 일본의 문화를 좀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일본은 만화의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저는 만화에 대한 동경이 있는 상태였고 고등학생 때도 이제 계속 만화를 계속 애니메이션을 계속 소비했어요. 계속 소비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일본 애니메이션도 많이 소비했죠. 그때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요. 원더키디는 너무 어릴 때고. 그죠. 너무 어릴 때죠. 날 흔들어놓은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많아서 저는 제가 아무래도 연배가 조금 있으니까 네. 작가님보다 저는 카우보이 비밥이라든지 그렇죠. 비밥이 있죠. 비밥은 전 트라이건 네. 뭐 트라이건도 좋죠. 그런 그 남자 그 예전에 구질구질한 남자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런 게 되게 많았죠. 루팡 3세라든지 그런 거 네네. 좋아해서 시티헌터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저 강철의 용술사를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매 주말마다 다들 강철은 다 뽑는구나. 그때는 거의 진짜 저의 막 큰 축을 차지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주말마다 그것만 기다렸어요. 빨리 주말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구였죠? 다른 작가님도 그렇고 일본 PD님 만나봐도 강철의 연금술사가 만화책도 그 일본의 그 FM적인 정통 루트 만화 있잖아요. 소년물 만화에 대해서 뭘 소개하거나 이럴 때 거의 교과서적으로 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강철의 연금술사가. 근데 애니메이션도 물론 애니메이션이 더 떴지 솔직히 전 네네.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거 싫어했거든. 내가 설정 잡아놓은 거랑 너무 비슷했어. 그럴 수 있죠. 물론 그 똑같은 설정이라고 해도 그 내용 이끌어가는 걸 내가 그 사람만큼 잘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어린 마음에 그 설정이 그때 내 또래 애들은 연금술이란 말을 몰랐거든 아무도. 정말요? 연금술이란 말이 그러니까 평소에서 많이 듣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어릴 때 어디서 책에서 보고 연금술이란 단어를 알고 야 이거 그 중세시대 연금술사들 거의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하고 뉴턴은 자기 재산의 한 3분의 1인가를 다 연금술에 강철 연금술사처럼 네네. 연금술을 뭐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쏟아붓고 막 이랬거든요. 그 똑똑한 뉴턴도 그런 거라서 연금술에 대한 저도 매력을 느껴서 뭔가 세팅을 막 했어. 근데 어느 날 강철의 연금술사 막 하면서 막 팔이 쇠로 달리고 이런 애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길래 그러면서 난 그때 안 봤지. 일부러 한 편도 안 봤어. 애들 다 열광할 때 난 보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트라이건 이런 거 보고 이랬었는데 연금술사 그때 본 거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네, 카우보이 비밥도 엄청 좋아했어서 막 2번 3번 봤었던 것 같아요. 카우보이 비밥도 재밌었죠. 네. 그러다가 그런 걸 소비하면서 공고를 다니고 계셨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온갖 만화책들을 막 많이 보면서 맨날 만화책방 다니면서 네. 만화책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랬죠. 아까 원피스라던가 그 당시 약간 소년 만화 같은 거 많이 원나블. 보고 네 원나블 많이 보고 거의 근데 그 장르 안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약간 모험, 액션, 약간 뭐 소년의 주인공인 계통의 만화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다가 이제 대학교를 일본에 있는 네, 대학교로 가서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1년 다니다가 원래 4년제인데 너무 학교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거가 너무 심하게 달라서 과 이름은 약간 정보 디자인과라고 해서 디자인과 관련된 과예요. 그래서 약간 막연하게 만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추상적으로 있었으니까 이쪽 가면 그래도 뭔가 결이 비슷한 뭔가를 배우거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간 건데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정말 0.1%도 없었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다지 가르치는 거에 대한 그렇게 의욕이 좀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실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 학교 내용적인 거를 떠나서 그래도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뭔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랑 좀 다른 걸 느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1년도 긴 시간인데. 네, 굉장히 이제 너무 감명 깊었던 게 한국에서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취급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거기서는 이제 너무 이제 보편화된 문화의 일부고 한국에서 서브컬처라면 거기서 완전 이제 메인 이제 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제 이제 한국에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제가 만약에 만화를 그려야겠다 이제 이 생각이 막연한 이유가 항상 이 생각을 살짝만 내비치면은 그걸 먹고 살 수 있어라는 이게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거의 죄인 취급하죠. 네, 맞아요. 그거 막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만화를 잘 그려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살 수 있고 좋은 작품도 그릴 수 있고 충분히 환경적으로 그게 약간 서포트가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할 수 있겠는데 약간 할 수 있겠는데라는 희망을 거기서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저녁 시간이 되면은 막 한국에서는 되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어둠의 경로나 이런 걸 통해서 보던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너무 이제 TV 이제 공중파 뭐 한국으로 치면 KSB 이런 데서 KBS KBS 이런 데서 이제 틀어주는 것처럼 드라마 할 시간에 나오고, 애니메이션을 네. 해주고 있지 거기. 그게 뭔가 뭐 애니메이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면서 또 뭔가 좀 감동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그려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게 이제 제 약간 인생 목표 중 하나인데. 그럼 그 일본 생활 1년 하신 게 굉장히 그 학교에서의 생활과 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을 봤을 때 이상과 현실 낙폭이 좀 컸을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컸죠. 그게 어떤 간절함이 발휘해서 학과를 편입을 딴 데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딴 데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딱 그만두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만둬야지 하고 그만뒀죠. 그만두고 근데 일단 바로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니까 일단 군대부터 해결하자. 이제 군대 가서 근데 이제 당장 뭘 할지를 모르니까 인체해부학 책을 좀 사가지고 나중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약간 인체해부학 같은 거 책 좀 보고 그랬었죠. 근데 뭐 별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인체해부학 나와 있는 책 중에 그 당시 나와 있는 책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살 필요 없는 책들이에요. 네, 그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밖에 나와 산달 배우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네, 아니면 자기가 그냥 크로키 계속 하는 게 낫지 차라리. 네네.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학과 이렇게 갈거나 이런 생각을 할 생각은 아니었군요. 네네. 만화 쪽으로.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한 작가님. 이제 등장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 과가 있는지도 몰랐어가지고. 모르고 네. 있었다가 그럼 군대도 갔다 왔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역하고 딱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역하고 나와서 계속 뭔가 그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림을 하고 싶고. 계속 뭔가 스토리나 소재 같은 것들을 그때부터 상상을 한 것들을 계속 메모하는 습관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군대에서부터. 계속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언젠가 근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할 건 없었고 그냥 어떤 그 시각적인 이미지적인 어떤 상상력 같은 것만 이제 메모해놓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도 언젠가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니까 일단 그러려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 디자인 입시 미술학원 그 집 근처에 있어서 처음엔 거기를 갔죠. 잠깐만 약간 옆으로 해서 대답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는 네. 내용입니다. 사적으로 물어보는 거라서. 부모님은 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닥달했을 것 같아요. 네. 너 어떡할라 그러냐. 근데 어떠셨는지. 부모님은 당연히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사탕 발림을 했죠. 요즘 만화 그리는 사람들 돈 잘 번대 이렇게. 요즘 옛날이랑 달라서 돈 잘 번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여튼 이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시더라고요. 어릴 때 그러면은 막 만화책 숨기고 이런 집안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보고 싶으면 봐라 이런. 근데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봤었던 건 좀 그런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진짜 거의 미친 사람처럼 게임을 했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여기 저도 미친 사람처럼 게임했어요. 저는 진짜로 친구들도 안 만나고 자는 시간 빼고는 게임만 했어요. 누가 게임 더 많이 했나 배틀하면 저도 빠지지는 않는데. 저도 지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진짜 걸로 무슨 배틀이야. 저도 그래서 뭐. 막 부모님이 진짜 막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죠. 뭔가.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뭔가를 진짜 열심히 하니까. 그 당시에 모바일 게임이 있었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으면 학교에서도 게임을 하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전 당연히 학교에서는 딴 걸 했거든요. 뭐 농구를 하든지 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덜 미친 거지.
저도 게임은 진짜 좋아했었는데 저는 학교에서도 게임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게임보이 미크로 이런 거 들고 가서 맨날 쉬는 시간에 당신이 이겼어요. 이겼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입시 미술 하시고 그리고 그럼 이제 편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편입은 들어간 아니고요. 이제 근데 그때도 일단 만화가를 돼야겠다 이 생각은 좀 없었어요. 그렇게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좀 약간 좀 추상적인 정도로 있었는데 만화가 너무 멋있어. 약간 이 정도로만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는 이제 웹툰이라는 게 아직 엄청 이렇게 몇 년도쯤으로 보면 될까요? 2010년도 2010. 제가 전역을 막 했을 때가 2010년도니까 그때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좀 한두 이제 명 유명해. 마음의 소리 막 이제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엄청 이제 초창기였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생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계속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생각보다 일단 그림을 일단 먼저 배우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생각으로 디자인 입시 미술학원을 갔는데 또 너무 제가 생각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뭔가 이런 그림이 만화 그릴 때 진짜 쓸모가 있나?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뭔가 계속 엄청 정형화된 그림을 약간 다른 패턴으로만 반복해서 그리는데 그게 이게 만화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좀 의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거기에 이제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별로 좀 없다는 걸 이제 거기 강사 선생님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어떤 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김정희 선생님 그림이었는데 김정기. 네, 그 책이었는데 그거 보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있는 학원으로 간 거죠. 여기 때려치고. 그 강사분은 큰일 날 일을 하신 거예요. 학생을 잃었네. 근데 그때 뭐 저는 이제 입시 학생은 아니었으니까 취미반 이런 걸 다니던 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네, 학교를 이제 거기서 아니요, 공부해서 그것도 아니고요. 또 있어요. 너무 길어지네요. 이게 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오늘 어차피 작가님을 위해 2시간을 할애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건 이한 작가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셔서 네네. 그게 걱정인 거지. 아직 나오실 등장할 타임이 아니라서. 일단은 그래서 그 김정희 선생님 계신 학원으로 가서 일단 그림 기초를 배웠어요. 인체부학 이런 거 배우고 되게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우다가 근데 그 이제 학원의 분위기라는 게 이제 거기도 이제 제가 생각한 거가 좀 결과적으로 달랐던 거는 그림은 정말 다들 잘 그리지만 이제 만화 쪽이랑 뭔가 좀 결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러스트의 그림이랑 만화의 그림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상황 표현이라는 그 입시 미술 위주의 그림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저랑 또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갈 길 찾아서 이제 개성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화 쪽으로 뭔가 이렇게 특화된 분위기는 또 아니다 보니까 또 그렇게 계속 이제 막연하게 있다가 내가 생각하고 좀 다른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제가 추구하는 그림의 방향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학원에서 약간 전반적으로 뭔가 학생들이나 그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그림의 방향성이랑 약간 제가 추구하는 거랑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양영순 작가님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죠. 이거다. 내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성은 이 사람이다. 그때면 뭔가요? 덴마인가요? 네, 덴마. 덴마 처음 보고 그다음에 천일년 다른 작품을 찾아서 보게 된 건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죠. 그때 이제 김정희 선생님이나 이제 그 학원의 이제 대다수 분들이 이제 되게 사실적이고 그렇죠. 엄청 이제 묘사가 많고 그런 약간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린다고 하면 양순 작가님은 굉장히 생략되고 약간 도형적이죠. 네, 도형적이고 약간 디자인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약간 생략된 그림을 가지고도 되게 복잡한 이제 인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것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왜냐 그 생략 되게 약간 그 졸라맨 같은 그림으로는 인간의 감정 표현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맥락으로 생각했었는데 양순 작가님이 너무 이제 깊이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하시는 걸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죠. 게다가 그게 미학적으로도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쪽 이제 그런 계통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의 또 계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계속 찾아보게 되면서 제 방향을 찾게 된 거죠. 조금씩.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 작가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화를 그린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이 이 방송 학생들도 좀 들으시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멋있게 그려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는 강박감이 굉장히 세요. 근데 저는 결국 지금 와서 저도 몇 편 해보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결국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만화라는 형식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 고민했던 시절이 어때요?
만약에 학생들한테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일단은 그림에 대해서 되게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많이 봐요. 특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입시 학원에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아는데 다들 뭔가 더 잘해야 뭐 상대적으로 더 잘하고 덜 못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의식하다 보니까 서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약간 스스로 갉아먹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되게 좀 저는 부질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각자 그냥 서로 다름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수평적인 것 같아요. 수직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학원이라는 공간이 보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어떤 입시라는 하나의 바늘구멍을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가다 보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 네, 그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평가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한 작가님도 관련해서 작품도 내셨잖아요. 안티 피터팬이라고. 그렇죠.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도 이 얘기가 맞나? 지금도 강사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 느낀 것이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창작에 대한 기조를 찾아야 할진데 다 얼마나 예쁘게 그리고 색깔을 화려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먹고 살기가 갈린다고 해야 될지 그게 결정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졌던 어떤 스킬 혹은 예쁘게 보여질 수 있는 시각적 매력 포인트로만 살아남으려고 한다면은 좀 자기 자신한테 조금 피폐해질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강의를 하면서 강의할 때 전부 다 그거부터 물어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림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 스토리 이야기 쓰는 걸 먼저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거부터 연습할 게 아니고 만화를 공부하고 싶으면 칸 나누고 말풍선 레이아웃부터 잡는 것부터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화거든요. 그래서 만화학과나 이런 데 입시 볼 거면 그런 기본 드로잉은 잘하면 좋겠죠. 그 사람이. 그래서 차라리 요새는 그런 데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칸을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 칸을 어떻게 나누고 말풍선 어떻게 배치시키고 너가 캐릭터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냥 우리 그 모쿠진 인형처럼 그려서 이렇게라도 표현만 해놔라 이렇게 하면은 그 연습을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는 게 만화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수업할 때도 지금 그거부터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림은 당신들이 알아서 그려라. 그리고 나중에 계속 그리다 보면 당신한테 맞는 그림 찾는 순간이 온다. 아까 양영수 작가님 그림 본 것처럼 저도 그런 그 화가 중에 저는 임만혁 화가라고 계시는데 그분 그림 보고 이제 왔었거든요. 그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그 자신한테 그런 시간이 그림은 그런 게 오니까 꾸준하고 싶으면 일단 칸 나누고 그 스토리 콘티 짜는 것부터 연습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즘은 만약에 학생들한테 내가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실 것 같아요, 작가님은?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강의도 좀 하신다고 책에 나와 있어서. 뭐 조금 되게 조금 했었는데 그냥 사실 만화는 이제 막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멘토를 찾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한 명의 멘토로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어떤 뭐 그림이든 만화든 그냥 기본만 갖고 있으면 사실 그 다음부터 혼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을 일단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인체부학 이런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뭐 아까 그냥 뭐 말씀하신 뭐 크로키나 그냥 이런 연습도 괜찮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도 이제 일단은 이야기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림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에는 뭐 그림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이제 웹툰이 보편화되면서 더 이제 그런 경향이 짙어졌는데 그래서 그 그림은 약간 그 다음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림부터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만화 그리실 때 잘 그리는 그림은 포기를 못하다 보니까 만화를 그릴 때 지나치게 일러스트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화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역효과가 나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쓸데없는 시각 정보를 많이 넣죠. 시각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고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칸을 나누고 말풍선 배치하고 약간 이런 리듬을 먼저 파악하는 게 무엇이 쓸모있고 무엇이 쓸모없는가를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쓸모있는 그림만 효율적으로 그려서 약간 가독성 있게 배치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30분 정도 얘기했는데 아직 대학을 못 갔어요.
저 아직 대학 안 갔는데. 아직 대학을 못 갔어요. 괜찮습니다. 한 5분 정도 쉬고 와서 이제 네네. 대학교 때 이야기 이한 작가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화 클래식을 운영하는 인수니즘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인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코믹스 등 총 49건의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붙이며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i.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어만화에서 화점 출간하시고 이거를 강조해야 돼. 1세를 다 파신 1세를 다 팔고 이제 2세를 찍고 계신 오민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한 작가님도 함께 모셨고요. 자, 이제 대학 가셔야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어디로 가신 거죠? 일단 그 학원에서 대학교를 가지는 않았고요. 아, 진짜요? 그렇게 꼬았어. 또 있어요? 와, 역시 스토리텔러야. 그러니까. 우린 그게 거기서 끝나냐고 쭉 쫓아가는데 반전이 있네. 너무 이제 사실 그 학원의 분위기가 이제 만화라는 결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뭔가 만화를 좀 더 전문적으로 저도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무 모르니까 약간 멘토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일단 그 당시에 일단은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갑자기 일단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디에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보니까 혼자 강의를 좀 찾아보고 그랬어요. 약간 스토리텔링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일단은 그 당시 약간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익혔어요. 약간 스토리 같은 것들을 영화나 이제 저는 영화를 기반으로 공부를 처음 접했는데 처음 이제 가르치신 강사분이 그 수업 자체가 영화를 기본으로 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수업이었어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약간 영화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해부하고 약간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배웠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만화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만화책을 많이 보면서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었던 시기이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그 학원을 그만뒀죠. 일단 그 학원은 근데 좀 웃긴 게 제가 한 6개월 정도 학생으로 있다가 강사를 했어요. 거기서? 네.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닌데 실력이랑 상관없이 되게 희한하게 어쨌든 강사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 제가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지도 않았는데 강사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그래서 그만두고 마지막에 그만둘 때는 강사인 상태로 그만둔 거죠. 그만두고 이제 집 근처에 좀 너무 멀었으니까 거기는 이제 홍대에 있는 학원이었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이제 학원으로 가서 입시학원 가서 그냥 되게 제 전략은 그거죠. 되게 짧게 그냥 입시를 너무 오래 하면은 아무래도 너무 그 입시의 색깔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서 그렇게 준비한 학생들을 학원에서 봤으니까 이제 짧게 입시해서 그냥 바로 대학교를 가자 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학원을 가서 한 3개월 정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들어갔죠. 3개월? 3개월. 같이 입학한 정도? 건가요? 3개월 정도? 아닐걸요? 아니요, 이제 이한 작가님이 제 선배님이십니다. 학 그때 2학년 이렇게 되신 거예요? 게다가 1학년을 입학했을 제가 때 12학번. 저는 몇 학번이지? 저 사실 학교를 그만둬가지고 제가 13학번일 거예요. 청강도 그만두셨어요? 네네.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그 제적당했죠. 그래 봅시다. 그러면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선배로 만난 거잖아요. 12학번, 13학번이라고 대충 합시다. 어땠어요? 오민영 작가님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이미 학교 겸 외주 회사로 일하던 스튜디오에서 작업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거기 객식구라서 이제 거기에서 외주를 하진 않았고 그냥 제 작업만 하고 있었죠. 거기서 근데 이제 빈 자리가 좀 비었으니까 들어와서 작업하고 싶은 이제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은 공간을 내주겠다 해서 거기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그쪽 그 같은 공간에 이제 이한 작가님도 계셔서 그때 조금씩 알게 됐죠.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학교에 네. 작업실이라는 공간, CCRC라는 그 작업실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꽈방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요, 달라요. 그냥 진짜 작업실처럼 돼 있어요. 칸막이 있고 약간 독서실 같은데 이제 컴퓨터들 있고 타블렛 같은 거 이제 각자 가져와서 두고 약간 그런 공간인데 공간도 되게 커요. 그 이제 그곳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 공간은 이제 교수님이 어떤 그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공간이에요. 이제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 정도는 이제 그 좌석에 이제 그 회사 직원들을 위한 공간인 거죠.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리 비니까 그냥 1학년 중에 쓰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서 써라 해가지고 원래 1학년은 그 공간에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만화에 열정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가지고 같이 우리 같이 들어가서 만화 그리자 해가지고 들어갔었죠. 거기에 네. 같이 저는 졸업반으로 들어갔고 이제 민영이 오빠 아니 작가님은 거기서 직원은 아니고 나중에 쫓겨났어요.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고 그럼 거기서 두 분이 이제 만화 얘기 많이 하셨겠네요. 거기서 정말 진짜 많은 얘기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많아요. 만화에 대한 고민이 되게 둘 다 많다 보니까 되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게 만화과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분위기는 만화를 그려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들 왜요? 일단은 여전히 조금 지금처럼 플랫폼이 많아지기 전이었고 네. 그 당시에는 아마 레진도 없었어요. 레진도 꽤 이제 나중에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막연하게 만화를 그리기에는 좀 불안하고 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적어도 1학년들 사이의 분위기에서는 만화를 그린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그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었거든요. 너가 뭔가 되고 싶으면은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가라 해가지고 갔더니 말이죠. 막상 만화를 그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찾아다녔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럼 저도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실제로도 학교 수업보다도 이렇게 주변에 여기 이한 작가님이라던가 다른 이제 만화를 그리는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교수님들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주변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배웠고 그랬죠. 그렇게 아까 그 첫인상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한 작가님이 서로 봤을 때 첫인상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첫인상은 굉장히 텃세가 없다. 나이에 비해서. 깜짝이야. 텃세가 있다 이러는 줄 알고 깜짝.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조금 좀 흑역사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흑역사는 네. 있죠.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한 작가님 보고 그림밖에 눈 안 들었어요. 그림 이렇게 잘 그리더니 덜덜덜.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이한 좀 작가님- 슬펐는데. 이한 작가님 그림 진짜 잘 그리죠. 네, 충격 받았어요. 진짜 짱이다. 이건 학교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잘 그리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전 그게 슬펐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저의 그림밖에 안 보이고 제가 가진 색깔이나 창작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잘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저를 만화가로 안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겠지. 만화도 그리세요? 이 얘기를 저 맨날 듣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솔직히 그림에 관련해서는 그 양용순에 대한 그런 비슷한 생략된 되푸름에인데 그 안에 담긴 창작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깊고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야기나 만화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게 아니고 애초에 자신의 이야기를 만화라는 매체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싶은 창작자라구나가 느껴져서 굉장히 놀랐고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부러웠죠. 맨날 부럽다는 얘기밖에 안 이야기를 만드는 그 이야기를 긍정.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자세나. 이한 작가님 그림도 뭐랄까 저는 그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글 쓸 때도 되게 높이 평가한 이유가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그 오리지널한 월트 디즈니 옛날 만화들이나 아니면 데스카 오사무의 아톰 같은 만화 그런 구형인데 좀 더 귀엽게 해서 많이 꾸며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 요새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데 이한 작가님 그림 보면 얼굴 형태나 몸 이렇게 빚어내는 밸런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그림에서 공부를 많이 보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 약간 그런 이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 사람 그림 진짜 잘 그린다라고 저도 매번 감탄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작품은 언제 나옵니까? 언젠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그 이미지들을 작업하고 계신가요? 엄청 멋지던데. 그렇죠. 그건 이제 웹툰용으로 음. 기획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독립출판에 관련된 기획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독립출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나오면 입고해 주세요. 아, 당연하죠. 저요, 감사합니다. 작품이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좋을 거예요. 작품이 안 좋으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작품이 좋으면 입고를 해야 돼서 저희 사이드비에 오민혁 작가님 그 화점도 입고돼 있어요. 아 정말요? 그 나중에 얘기하지만 요만화 그 이사님이 김영국 이사님이 들고 가라고 해서 자 어쨌든 그래서 대학교 가서 그러면 어떤 걸 공부하셨어요? 또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제적 당하셨다 이러니까. 아 사실은 수업을 잘 안 나갔어요. 음, 그냥 저는 제가 학교를 가는 목표는 애초에 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다른 만화 그리는 사람들 많이 찾아가지고 같이 만화 그리고 그냥 내 만화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하는 거였기 때문에 거의 수업 계속 빠지고 그 학점이 계속 F였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F 그렇게 받다가 휴학하고 F 받다가 반복하다가 제적당했는데 계속 그 사이에 이 단편성 그리기 이전에 제 첫 만화가 있어요. 장편 만화 처음부터 좀 꿈은 엄청 커가지고 장편 만화부터 그렸는데 그때 주제도 모르고 장편 만화에 덤볐다가 한 2년 동안 진짜 그것만 열심히 작업했는데 네. 진도가 안 나갔어요. 계속 가다가 엎어지고 그래서 막 되게 좌절하고 그랬는데 난 만화가를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화점을 그렸죠. 이대로는 내가 도저히 만화를 그릴 수 없겠다. 끝이라는 걸 이야기의 끝이라는 게 어떻게 나는지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편을 먼저 그려보자 해가지고 일단 단편 이야기들을 되게 다양하게 접할 필요가 항상 있다고 생각해서 단편 소설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단편 소설도 많이 읽으면서 약간 단편의 이야기 구성 같은 것도 좀 이제 파악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단편을 일단 처음에 그렸죠. 화점을. 저도 학교에서 작가님이랑 비슷한 입장으로 다녔거든요. 그냥 작업하고 싶어서 네. 작업할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저도 제적을 당했죠. FFF 하다가 제적. 근데 이한 작가님이 그러면 그 과정을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친분이 있었고 이러니까는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F를 받고 아니, 수업을 그러니까 네. F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저 사람이 수업에 잘 안 나간다더라. 네. 그러니까 혼자서 작업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뭔가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든지 왜냐하면 지금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때부터 서로의 이제 작업적으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 그 제적 하신 게 몇? 그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아 진짜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한 작가님 입장에서는 제가 수업을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아마 없을 거고 게다가 별로 안 친하셨구나 학교를. 그때 작업실에서만 소통을 했어요. 애초에 작업실에만 소통하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런 얘기는 아예 네. 안 하는 사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들 안 하죠. 서로 이제 같은 학년이 또 아니다 보니까 알 수도 없고. 그래요? 네. 좀 다르네. 저는 서로 많이 했거든요. 선배들이랑 그 뭐 학점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학 뭐 몇 등급 받았냐 이런 건 뭐 얘기는 안 하는데. 아마 저한테 그리고 또 저를 좀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한테 말을 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말을 했어도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 갈 길은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 대한 질문 한 2개 정도만 할 건데 네. 뭘 배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만화를 그리는 학교에서. 그 얘기 궁금했어요. 학교에서 사실 가장 큰 자산은 동료 작가들을 구했다는 거랑 그리고 도서관. 학교에는 이제 만화 도서관이 있거든요. 만화책도 많이 이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 또 다른 이제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그 도서관들을 많이 이제 애용하면서 읽은 책들도 제 자산이고 사실 수업 자체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가지고 수업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되게 기본이 잘 갖춰진 제가 대학교를 2번 다녀봤으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기본이 잘 갖춰진 수업을 하는 학교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수업이 제가 수업을 사실 많이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수업이 만약에 많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하는 약간 그런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수업이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뭔가 교육과 관련된 것에 대해 생각할 때 항상 하는 생각인데 그럼 좋지 않을까. 그럼 화점은 학교 다니실 때 그리신 거잖아요. 네, 아마 휴학 중이었을
그랬던가? 네. 그렇군요. 화점은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처음 하던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초보 작가였을 때 다들 하는 실수죠. 네. 방대한 스토리 라인과 내가 이 안에 그 액션과 로맨스와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을 거란 착각. 그리고 내 안에는 모든 예술가들 이때까지 보아한 모든 예술가들이 영원히 함께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 뭐 다 겪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근데 방향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저도 생각해 보면 끝내는 연습, 완결까지 가보는 스토리 라인을 완결까지 가보는 그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그걸 단편 작업으로 생각을 하셨고 이제 첫 작품이 화점인데 어떤 작품이고 어쩌다가 거기 올리시게 됐는지까지 좀 듣고 싶네요. 그 장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화점. 아니, 단편인 화점을 처음 올리게 된 책 말고요. 일단은 그게 굉장히 저의 자전적인 그런 그 당시에 상태가 많이 반영된 만화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만화를 그리기 이전에 저는 되게 완벽주의자였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고 네. 뭔가 약간 즐기기보다는 되게 강박적으로 뭔가 이제 만화를 그리는 것에 임하고 있었는데 네. 그 전에 그래서 장편은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포토샵으로 그렸는데도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린 것처럼 깨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도 진짜 거의 200%까지 확대해가지고 도트 단위로 연결해서 이제 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도트가 1도 삐져나가지 않는 수준인데 그렇게 이제 작화 작업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까 그 어떤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저도 그 작화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좀 이렇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고 진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인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컬러도 빼버리고 작화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좀 불완전해도 그냥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당시에 그래서 약간 되게 완벽주의적인 부분을 지향하고 이제 강박적인 저의 상태를 반영한 게 주인공인 한수라는 캐릭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그 나아가야겠다, 제가 지향해야겠다,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지점이 이제 그 스승이라는 캐릭터로 만들어져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일종의 자기 탈피를 위한 그렇죠. 시도네요. 그래서 약간 스승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이 캐릭터는 다르게 어떤 이기고 지는 거에 약간 집착하지 않고 좀 즐기고 좀 편안하게 뭔가 놀이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저도 좀 약간 만화를 계속 그렇게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 바둑 좋아하세요? 아니요, 사실 바둑 둘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둑의 중점이라기보단 그 인간관계의 네.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둑이 가진 시각적인 이미지는 좋아요. 어떤 그림 같잖아요. 그게 흙과 백의 뭔가 그런 느낌. 어렸을 때 그 TV에 KBS 1TV에서 바둑 해설을 하는데 벽에 그 철판 같은 게 있고 그 바둑판이 재현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자석으로 된 돌을 이렇게 올려두면서 원더키디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에 맞아요. 바둑이 많이 잘하시네요. 나왔죠. 네네. 네. 아주 잘하시네요. KBS 1에서 네. 네. 근데 그거 끝나면 동물의 왕국 해주고.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그거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이미지가. 아니 아까 어렸을 때 원더키디 많이 좋아했다니까. 원더키디 KBS밖에 안 했거든. 그리고 나니까 좀 어땠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쨌든 좀 후련했죠. 처음 완결한. 네, 좀 후련했고 드디어 이게 끝이구나라는 걸 조금 그때 어렴풋이 알게 됐고. 개인적인 변화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번 있었죠. 효율을 많이 이제 좀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게 됐고, 약간 좀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약간 좀 제 안에 있었던 그 욕심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 어떤 거요? 예를 들면 그림을 너무 잘 그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박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놨고, 그리고 꼭 이야기가 또 진짜 무슨 걸작을 써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처음 쓸 때 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막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는 진짜 걸작을 쓸 거야 이런 마음을 엄청나게 갖잖아요, 다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거 쓸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내려놓게 됐죠. 이게 새로운 걸 만들기에는 아직 너무 미숙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처음에 아까 DC 인사이드 네. 거기 올렸을 때는 어땠어요 인기가? 저는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걸 완성했을 당시에 주변에 보여줬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재밌다 그냥 이 정도였고 왜냐면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독자로 참여하기보다는 거의 그냥 편집자 같은 느낌이 될까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그냥 고만고만하구나. 근데 이제 만화 그렸으니까 그래도 누군가한테 보여줘서 한번 반응을 한번 보긴 해야지 해가지고 저는 항상 만화를 그리면은 다수한테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그렇게 다수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어디에 올리지? 약간 네이버에 도전 만화 베스트 도전은 사실 독자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크게 이제 만화가 많이 업로드되는 사이트가 루리앱이라는 곳이랑 DC 인사이드가 있었는데 거기 만화 올리는 게시판 저는 네, 게시판을 게시판이 안 해봐서 근데 이제 DC가 가장 컸었던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업로드를 했죠. 루랩에도 올리고 두 군데 이제 올렸는데 DC 근데 뭔가 드립을 치고 싶은데 참아야겠다. DC 궁금한데요. 궁금한데? 아니 나중에 쉴 때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거기 올려서 그 다음에 반응이 괜찮았고 저는 모릅니다만 그때 혹시 보고 계셨어요? 반응? 아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도 몰라. 그러면 네. 거기서 반응이 괜찮아서 네이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좀 시간 텀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연락이 온 건가요? 거의 바로 왔어요. 바로? 네. 뭐라고 하면서? 일단은 이제 연락을 하셨을 때 기획을 제안하셨어요. 이제 그때 올렸을 때 사실 거의 이례적인 수준으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DC 안에서도 조회수가 그때 본인 자랑을 좀 해보세요. 제 자랑인가요? 네. 조회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몇십만 원 나왔어요. 네, 몇십만 나오고 막 추천도 엄청 박히고 근데 나중에 그게 또 힛겔이라는 곳에 가서 조회수 더 많이 나왔거든요. 나중에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네이버 얘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일단은 이게 그 게시판에 네.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던지는 질문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게시판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조금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거기 올라오는 다른 만화들에 비해 그것과 비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작업무 안에서는 좀 이게 가장 저와 근접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그 이후에 그린 작품 중에서도 가장 저와 근접한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지점이 조금 이제 호응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연락이 네. 왔고 그리고 사실 이 소재 자체는 진짜 좋다고 계속 스스로 좀 자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소재는 정말 좋아 하면서 그래서 소재를 실제로 되게 약간 좋게 많이 봐주셨고 약간 상상력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고 자 그래서 제가 3번 얘기하는 거 그래서 네이버에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듣고 싶어 하거든. 네이버에서 연락이 왔다. 이 질문을 저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줄 몰랐는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이버면은 거의 삼성 느낌이니까 네네. 이쪽 판에서는 전 인정하지 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금 너무 이제 어리고 조금 약간 건방지다 보니까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좀 건방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막 네이버에서 연락을 주셔서 이런 약간 단편을 연작으로 제가 약간 단편에 강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 연작을 한 10작품 정도 준비해서 아마 네이버 쪽에서 아마 실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단편 연작으로 작가가 할 수 있나 하는. 그래서 이때 그 기획을 한번 저는 원래 이거 하고 나서 또 단편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또 단편들을 여러 작품 해서 한번 이제 연재를 해보면 어떠냐 10작품 정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나한테 좋은 연습이 되겠다라는 생각해서 약간 이제 수락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단편 10작품을 준비하기로 했죠. 알겠습니다. 잠시 쉬고 와서 네. 이제 화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